자, 야구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안경현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드디어 이 2022 시즌 한국 시리즈가 또 마무리가 됐습니다. KBO 리그도 우승자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요. 네. SSG 랜더스가 이 왕좌에 오르면서 개막일부터 그리고 시즌 종료일까지 한국 시리즈 끝까지 모두 1위를 차지한 역대 최초의 팀으로 또 남게 됐습니다. 야, 정말 대단한 업적입니다, 아윤이. 예, 그 예전에 SK 때 그때 모습이 좀 나오는 것 같았어요. 왕조 시절에. 예, 그때 이제 막 시작하자마자 막 달려 나갔거든요. 네. 그래서 다른 팀도 이제 못 쳐다보게 만들었는데 그런 패턴으로 올 시즌도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네. 사실 여름 되면 다 똑같이 치거든요. 뭐 앞으로 치고 나든지 떨어지든지 다 똑같이 치는데 그런 면에서 올 시즌에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봐야 돼요.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과거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맨날 항상 강조하셨던 거 4월에 치고 나가야 된다. 네. 이게 사실은 이유가 있잖아요. 이제 벌어 놓은 게 있으면 나머지 시즌에서 이제 계산이 된다라는 그렇죠. 이제 말씀을 하셨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시즌 막판까지 또 LG 트윈스의 또 거센 이 추격을 또 뿌리치고 이 정규 시즌 1위, 한국 시리즈 1위까지 또 차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니 어제 한국 시리즈도 사실은 정말 뭐 이 부상도 있었고 선수 부상도 있었고 또 이제 극적인 또 홈런포도 있었고 참 이 지난 뭐 5차전이었죠. 5차전에서 이제 김강민 선수의 또 홈런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도 결국엔 이제 시리즈 MVP로 선정이 되면서 김강민 선수가 참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김강민 선수의 활약. 근데 같이 한 2년 있었잖아요. 네. 그 운동 능력이 굉장히 탁월한 선수고 역시 어릴 때 연습 많이 해놓은 게 나이 먹어서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계속 마땅한데. 예. 뭐 그런 면도 있었고 사실 그 홈런 하나가 시리즈 전체 그 분위기를 바꿔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이제 김강민 선수의 홈런포 1차전 때도 정말 극적인 홈런 네. 그리고 이제 이 5차전 때는 또 역전 끝내기 홈런이니까 야 정말 이 결정적인 찬스에 강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제 경기 이제 막판에도 이 김광현 선수가 몸을 풀고 마운드에 오르는 모습 야 정말 그림이다. 네. 진짜 낭만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뭐 중간에 박종훈 선수 던졌고요. 네. 이따 보니까 어제가 승부수를 김원영 감독이 딱 던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7차전 가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6차전에서 마무리 짓는데 그런 찬스가 왔고 또 그 찬스에서 뭐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실질적 MVP는 최정 선수죠. 임팩트로서는 강민 선수가 짱이지만요. 서영님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제 김강민 선수가 MVP로 선정이 되긴 했지만 진짜 이 최정 선수의 또 공로도 잊을 네.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또 홈런포 때려내면서 이 추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것도 역시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 SSG 얘기를 저희가 이제 이 본격적으로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야 정말 어려움도 많고 참 어려운 또 우승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와이어 투 와이어 뭐 1위 시작부터 끝까지 1위였으면 뭐 무난했던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SSG 올 시즌에 부침이 좀 많지 않았습니까? 네. 외국인 타자 문제도 그랬고 또 이제 외국인 투수 이 노바 선수였죠. 이 노바 선수도 뭐 메이저리그에서 이 오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선수였는데 또 한국 들어오니까 못하고 교체하고 여기에 또 뭐 이제 뭐 부상 선수들도 많이 또 나왔고 이랬던 부분 저희가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불펜에 대한 이 믿음도 사실 시즌 막판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SSG 이 어제 6차전에서 4대3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키움히어 로스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또다시 실책에 무너지면서 통산 세 번째 한국 시리즈 준우승에 그치고 말았는데요. 키움 같은 경우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 이 15경기에서 21개의 실책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제도 이제 전병호 선수, 김희집 선수가 실책을 하면서 2점을 허용했는데 사실 이렇게 단기전에서 수비의 중요성 또 강조 항상 해도 모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뭐 결국에는 나중에 체력적인 부분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책이 좀 나왔다고 봐야 되겠고 그 포스트 시즌에 가면 욕심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움직이고 또 의욕적으로 하다 보면 실책이 많이 생기는데 뭐 욕심과 그리고 체력 이 두 가지가 겹치다 보니까 실책이 좀 많았어요. 그게 좀 마지막에 발목을 잡은 게 그 실책이었거든요. 네. 역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키움히어 로즈가 이번 가을에만 8승을 거뒀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오래오래 가을 야구를 더 하다 보면 이게 한 경기가 이 10경기 한 것 마냥 힘들다 이런 얘기를 선수들이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키움 선수들이 참 많이 진짜 실제로 좀 이 가을 야구를 많이 겪어 보셨으니까 네. 어떠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힘들어요. 그냥 뭐 이렇게
아 힘들다는 소리가 나와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되게 정적이잖아요. 네. 내가 아무것도 안 할 때도 많고 그런데 경기를 하고 있으면은 아 힘들다 이 생각이 딱 나와요. 말로 시즌, 입으로. 시즌 때는 아 힘들다는 별로 없어요. 네. 아 길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포스트 시즌 때는 아, 정말 힘들다 이 생각이 딱 들죠. 아 그렇습니다. 이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도 정말 잘 싸웠고 또 마지막에 이 이정우 선수가 또 이제 선수들 준우승이 확정되고 나서 이 덕아웃에서 선수들이랑 이렇게 하이파이브 하고 이렇게 건너와가지고 이제 선수들이 축하해주고 이러는 모습이 이 패자의 품격을 또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네. 이제 홍원기 감독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번 가을 야구 빛나지 않았습니까? 할 거 다 했어요. 가지고 있는 100% 전력을 다 썼어요. 뭐 실책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리즈 6차전까지 가는 과정에서 본다면은 그 키움에 있는 전력을 100%다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후회 없는 시즌이 됐을 것 같아요. 키움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네. 어제 경기도 임지열 선수의 선제 투런포로 2대 0으로 앞서갔던 키움이긴 합니다만 이제 실책으로 또 2점을 허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정우 선수 6회 솔로 홈런. 아 그때 카메라에 또 잡혔잖아요. 네. 7차전 가자고 네. 이정우 선수. 야 이거 보고 진짜 스타다 스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6회 9원 등판한 요키시 선수가 또 김성현 선수에게 역전 2타점 적시타를 허용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경기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애플러 선수도 5이닝 동안 2실점 비자책 호투 펼쳐줬습니다만 또다시 실책에 무너지고 말았고요. 펀트 선수 어제 경기 사실 이제 9위가 2차전 같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조금 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뭐 구속 같은 경우에도 이제 140대 중반 초반까지도 나왔었던 게 보였는데 확실히 좀 폰트 선수도 지쳤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그 SSG 투수들 같은 경우 지칠 일은 별로 없잖아요. 휴식을 좀 많이 하고 네, 와서 그래서 저는 의외였어요. 김홍희 선수도 5차전에서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뭐 어제 이제 마무리 나왔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경기 내내 보면서 아유 스피드가 왜 이렇게 떨어졌지?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뭐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이제 가지고 있는 능력치만큼 안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맞긴 했는데 뭐 그래도 사실 한국 시리즈 보니까 뭐 포스트 시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했을 때는 괜찮아요. SSG는 홈런을 잘 치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잘하는 거 그냥 잘한 거예요. 홈런으로 그러니까, 네. 그 플레이오프에서 LG가 못했던 거는 불펜이 좋은 팀인데 불펜 싸움을 못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잘하는 거, 못하는 거 그 커버를 하지 말고 잘하는 걸 돋보이게 해야 되는데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는 뭐 SSG 결국 우승했는데 이 부분에서 잘하는 걸 잘했어요. 아하. 네. 맞습니다. 이제 선발 야구 그리고 이제 홈런 야구 네. 이게 역시 SSG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역시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안 의원님과 홍 감독님께서 2001년 두산 우승 멤버였던데 당시 홍 감독이 유틸리티 내야수였습니다. 그 경험이 지금 감독으로 실력 발휘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냐고 가자님이 또 이런 질문하셨습니다. 전 무엇보다도 그 포스트 시즌 엔트리를 잘 짰다고 봐요. 음. 제가 이제 올해 퓨처스 경기를 중계를 했는데 네. 임지열 선수가 그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장타력 부분에서는. 근데 이제 키움 입장에서도 대타를 쓰고 그리고 장타가 필요할 때 임지열 선수를 참 잘 썼잖아요. 맞아요. 네. 그 부분에서 그 한국 시리즈 엔트리를 굉장히 고심을 했을 텐데 그 엔트리 좀 잘 짰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정용진 구단주의 소감도 팬들에게는 감동 있는 멘트였죠. 저희는 14개 부문 타이틀 홀더 없지만 1위인 부분이 하나 있다. 그건 바로 홈구장 관객 수용 1위라는 거. 올 시즌 진짜 SSG 같은 경우에는 이 성적도 성적이지만 이 구장에 찾아주신 팬들이 정말 많았고 네. 이 SK 사실 SK 시절에 성적 좋을 때 뭐 꾸준히 이 사랑해주신 팬분들은 많았지만 인기 구단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었는데 네, 맞아요. 올 시즌을 기점으로 정말 팬분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잘해야 돼요. 음. 야구를 잘하고 재밌게 해야지 팬들이 오시지. 야구 못하고 재미없으면은 안 오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무리 인기 있는 구단이라도 성적이 안 좋고 야구가 재미없으면 절대 오지 않는데 올 시즌 시작하자마자 1위를 달리기 시작해서 끝까지 1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재밌는 야구를 만들어줬기 때문에 팬들도 많이 오시는 거고 결국엔 야구 선수 야구를 잘해야 돼요. 맞네요. 네. 위원님은 우승 반지 2개 가지고 계신데 우승 후에 기쁨 며칠 가셨냐는 질문도 또 있습니다. 10분 가더라고요. 10분? 진짜 그거밖에 안 가요? 왜 이렇게 짧아요? 샴페인 뿌리고 이러고 나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가서 쉬어야지.
근데 막 그 우승하고 이제 막 그 다들 이제 끌어안잖아요. 네네네. 그때까지예요. 아 사진 딱 찍고. 네, 아, 그러면 이제 좀 허무해지죠 그때부터. 그 이후부터는 또 이렇게 한 시즌이 끝이 났구나 이런 네, 느낌으로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홍원기 감독도 지금 이제 재계약에 성공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또 위에 해주셨던 것 같아요. 3년 18억 원 맞나요? 3년 18억 원에 14억 원이네요. 3년 14억 원에 또 재계약했습니다. 방금 오피셜 떴어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홍원기 감독도 정말 이번 포스트 시즌 이 상대적으로 열세 전력을 가지고도 한국 시리즈 정말 멋진 경기를 또 보여줬다라는 거는 높게 평가할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SSG의 우승 원동력 어디에 있다고 또 생각하시는지 뭐 정규 시즌부터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까지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외국인 투수 타자 이렇게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김광현 폰트 원투펀치가 딱 살아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시즌 시작을 100% 컨디션으로 시작을 했어요. 보통 이제 8, 90% 컨디션으로 시작을 해서 뭐 경기를 한 10경기 지나고 난 다음에 100%를 맞춰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네. 근데 SSG가 100으로 시작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름 되면 뭐 혼자 까먹는다고 하잖아요. 앞에 달리다 보면 까먹는다는데 지고 있어도 까먹어요. 여름 되면 맞아요. 1등을 하든 뭐 10등을 하든 다 힘들어요. 페이스가 떨어질 수밖에 예, 없다. 다 떨어지는데 굳이 여름에 힘들 때 역전시키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일단 시즌이 시작되면 거기 100%를 만들어야 되는데 역시 그 김원영 감독도 예전에 했던 그런 그 패턴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 시즌에 100으로 시작된 부분이 오늘 우승의 원동력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김원영 감독도 어제 재계약이 미리 발표가 됐고 네. 이제 세부적인 계약 조건은 이제 추후에 공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차지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되겠죠. 근데 그 경기 전에 그 발표가 네. 신의 한 수였어요. 신의 한 수였다. 확실히 이제 팀이 좀 뭔가 김원영 감독에게 또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네. 선수들이 선물을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였던 것 같은데. 타이밍이 예술이었어요. 타이밍. 조금 이렇게 한국 시리즈 시작할 때 그래도 분위기 괜찮았거든요. 네. 경기도 좋았는데 좀 꺾여질만 할 때 감독 발표를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했잖아요. 힘을 실어줬다. 네, 그 부분이 좀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김원영 감독의 팀 운영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홍원기 감독님의 운영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 김원영 감독님 이제 결과적으로 또 이제 우승 감독이 되었습니다. 또 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글쎄요, 선수에 대한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김원영 감독이 굉장히 그 선한 사람이거든요. 전 제가 그 옆에서 겪었을 때 굉장히 선한 사람인데 선수들한테 대한 믿음이 상당히 커요. 선수들이 감독을 잘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 믿음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감독 선수 믿고 기용해야겠지만 선수도 믿고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서 김원영 감독하고 코칭 스태프 간의 호흡도 좋았고 믿음이 상당히 그 선수들이 가져가는 믿음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믿음의 야구가 사실은 뭐 시대착오적이다, 좀 뒤쳐져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또 이 마음이 가는 거 아니면은 또 이렇게 잘 이뤄졌을까 팀이. 뭐 감독이 선수는 잘하는 선수 내보내면 돼요. 잘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되는데 사실은 뭐 선수는 감독을 믿고 가야죠. 그렇죠. 예, 안 믿고 갈 수는 없잖아요. 감독은 선수를 이제 교체를 할 수 있지만 선수가 감독 교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믿고 가야죠. 그런 부분을 또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최지훈, 박성환, 오원석, 전희산, 영건들 그리고 이제 최정, 김강민, 김성현, 한유섬, 김광현 베테랑들과 폰트 이 두 대체 외인의 완벽한 조화로 우승을 한 것 같다.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한 문장으로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개인 스테이시든 팀 성적이든 4에서 6월 성적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많은 듯합니다. 시즌 전 준비가 중요하다라는 것이 SSG를 통해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방금 이 위원님께서도 짚어주셨다시피 시즌을 100으로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 올 시즌에 사실 삼성 라이온즈가 지난해에는 이제 정규 시즌 2위를 차지했지만 좋지 네. 못했잖아요. 이게 그렇죠. 시즌 개막하기 직전에 캠프에서 이제 이 주축 선수들이 모두 이제 코로나19에 또 확진이 되면서 컨디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은 게 참 시즌 내내 영향을 줬다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이 없었던 것도 확실히 SSG가 잘 나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아닌가? 내년 시즌 준비는 다음 주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네, 선수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정도밖에 못 쉬는 건가요, 선수들은? 그 정도 쉬면은 되지 않나 싶어요. 뭐 스트레스 받지 않으면서 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몸을 오래 만들수록 단단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많이 놀면은 그만큼 다시 못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아. 천천히 그 다음 주부터 천천히 시작을 해야 될 거야 아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너무 뭐 시즌 중 때처럼 이렇게 빡세게 하지는 않더라도 네네. 서서히 이렇게 좀 몸을 올려가는 그런 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키움의 선전에 대해서도 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어떤 코멘트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뭐 준 플레이오프부터 올라왔죠. 네. 그래서 한국 시리즈 6차전까지 간다는 건 정말 엄청난 체력과 스트레스를 동반하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야구를 잘했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 시리즈가 끝나면은 아쉬움보다는 할 거 다 했다. 아하. 예, 박수 받을 만한 그런 경기들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야구 참 잘했어요, 키움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단도 물론 아쉽겠죠. 이게 네. 정말 두 경기만 더 이겼으면 우승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경기가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그래도 이제 하이파이브 하고 서로 이제 앞으로 나와서 이 우승한 상대 팀을 축하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나왔다라는 거는 아 우리도 할 만큼 했고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조금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한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렇죠. 생각입니다. 예, 할 만큼 했어요. 그리고 전력 차이가 분명히 있는 팀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시리즈 왔다는 것은 그만큼 본인들이 잘한 부분에서 더 잘했어요. 아, 이건 맞습니다. 뭐 누가 봐도 인정을 해야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안치홍 의원님이 또 예전에 얘기하셨었던 거 김성근 감독님 시절에는 우승 다음 날부터 훈련시키셨다고. 아이, 다음 날에 바로 아니다. 바로 하는 건 좀 아니다. 아니다. 아니 에이. 우승하면 우승 축하 이거 하잖아요. 우승 네. 축하연 같은 거 하잖아요. 다들 네. 막 이렇게 회식하고 그러는데 다음 날에 바로 이거 쉽지 않은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가장 무서운 감독님이 앉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저기 그 또 감독 맡으셨잖아요. 네네네네. 이거 예능으로 가셨죠? 네, 거기서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이제 나이들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이거 못 이제는 쫓아- 그렇게 하면 쓰러질 것 못 같은데. 쫓아갈 텐데. 아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번 한국 시리즈를 보고 이제 느낀 점 또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을 좀 느끼셨는지 위원님의 또 시선 또 궁금합니다. 그래도 올 시즌 포스트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 관중 팬들이 많이 오셨어요. 아 정말 많이 예.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년 준비하는 선수들은 좀 사고가 일어나지면 안 돼요. 또 이렇게 불미선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네. 팬들이 다시 한번 그 한국 시리즈에 터져준 거 그거 잊지 않고 내년 시즌에는 조금 야구가 인기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선수들의 몫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 맞습니다. 정말 올 시즌도 사실은 이 사건 사고가 없지는 않았거든요. 네, 이제 맞아요. 시즌 초반에 이제 NC에서 뭐 코칭 스태프들끼리 싸우기도 네. 했었고 또 이제 지난해에 이 술자리 파문 그 네. 여파가 사실 올 시즌 초반까지도 있었던 것 같은데 확실히 이제 또 이 아무래도 또 거리두기 완화가 또 되고 네. 이 구장에 좀 이 팬분들이 찾아오실 수 있으면서 아 이게 야구지.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게 되면서 육성 응원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아 네. 이게 야구지 이런 느낌 이게 KBO 리그지 이런 느낌을 저도 많이 받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야구라는 스포츠 결국에는 모든 프로 스포츠가 팬분들이 계셔야지만 그렇죠. 더욱더 빛이 나는 네. 그런 스포츠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SSG 랜더스의 우승 정말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키움이로 아쉽게 정말 준우승에 그쳤지만 모두가 또 박수를 쳐주는 그런 패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구단 팬분들께서도 정말 한 시즌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다음 시즌 이제 또 스토브리그 아니겠습니까? 네, 스토브리그는 모든 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단장들이 바쁘게 생겼어요. 단장들은 이제 바빠야 되고 네. 이제 팬들을 위해서 또 어떤 선수를 또 데려와야 될까 이 그렇죠. 전력 보강에 대한 시간이 또 찾아왔는데요. 저희가 비시즌에도 이제 브런치를 통해서 주에 2번 정도는 또 이제 이 스토브리그 이야기를 또 나눠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조용하지 않은 스토브리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게요. 막 그 시끄럽고 막 떠들썩한 그런 스토브리그가 돼서 내년 시즌 들어갈 때까지 뭔가 이제 예열을 좀 하는 그런 느낌? 이야기거리가 좀 많은 네. 그런 이 스토브리그가 됐으면 그렇다고 해서 또 사고 치고 그거 말고 합니다. 그거 말고요. 네. 네. 이 시끄러운 게 좋은 쪽으로 시끄러운 네, 네, 네. 뭐 누구를 데려온다더라 뭐 맞아요, 누가 맞아요. 왔다더라 이제 선수들 이적도 좀 자유롭게 활발하게 좀 이루어지는 그런 이제 스토브리그가 됐으면 합니다. 정용진 구단주님 양의지 사주세요 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셀러리 캡에 대한 얘기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렇죠. 셀러리 캡 때문에 과연 이제 영입이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특히 또 이제 롯데자이언츠도 190억 유상 증자 이거는 이제 양의지 잡아오겠다 이런 의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스토브리그 정말 좀 강하게 나갈 것 같은 팀 한 몇 팀 정도만 좀 꼽아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롯데는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어떨까요? 하나는 또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글쎄요, 한화가 좀 많이 움직였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뭐 한화는 신인들을 상당히 잘 뽑았죠, 몇 년 동안.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잘만 키워 나간다면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전 LG가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네. 영경 감독으로 바뀌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요? 차명수 단장이 또 원래 또 스토브리그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단장이니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아 그야말로 끝까지 쥐어짜는 키움의 저력에 박수를 보낸다고 또 MJJ2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자랑스러운 키움, 영웅스러운 선수들, 코치님들, 감독님 다 고생 많으셨고 감사드린다고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니 히어로즈 팬이신데 정말 끝까지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 주신 것도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듭니다. 또 다음 시즌에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또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말씀하셨었던 것처럼 이제 LG 트윈스의 또 커다란 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LG 트윈스가 염경엽 감독을 선임했다라는 소식들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네. 기존 이제 LG 코치진에도 또 이제 변화가 좀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LG 코치 이동 현황을 보면은요, 이 황병일 수석 코치가 이제 2군 감독으로 갔고, 이 박경환 코치가 1군 배터리 코치로 영입이 됐습니다. 조인성 1군 배터리 코치는 이제 2군으로 가게 됐고, 김광삼 1군 불펜 코치도 역시 2군으로, 김경태 2군 투수 코치가 이제 1군 불펜 코치로 또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정인데 이종범 2군 총괄 코치의 거취가 아직 미정인데요. 이제 새 보직을 좀 조정하고 있다라는 이제 얘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의 소식, 염경엽 감독이 점찍은 수석 코치,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또 아들이죠. 이제 김정준 코치가 이제 수석 코치로 또 나간다. 이 안경현 위원님이랑 또 이제 친분이 좀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이 김정준 코치 LG 트윈스로 또 가게 됐어요. 어제 전화했더니 우승했다고 안 받더라고요. 안 받는 게 아니라 그 거절로 밀어버리더라고요. 뭐가 좀 바빴는지. 지금 또 이제 이런 관련해서 또 이제 전화도 많이 오시나 봐요. 뭐 우승해서 막 들떠가지고 뭐 네. 행사하느라 좀 그랬을 거예요. 네네네. 근데 뭐 아는 저기 그 영경엽 감독 예민하고 굉장히 꼼꼼하잖아요. 네. 김정준 수석 코치 또 거기 못지 않거든요. 아 예민하세요? 감독과 수석 코치가 둘 다 굉장히 예민하면서 굉장히 꼼꼼해요. 네. 이거 재밌겠어요. 나 이렇게 그 꼼꼼한 그 감독과 수석 코치 조합 처음 보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네. 이 염경엽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너무 다 내가 떠안고 가려다 보니까 그게 힘드셨다고. 네. 그래서 그거를 좀 이제 부담을 덜어줄 만한 수석 코치를 모시고 오겠다 했는데 그 뜻이 이 뜻이었구나. 예민하고 꼼꼼하게 잘 챙기는 수석 코치를 데려오면 내가 절반만 챙겨도 되겠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데려오신 건가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그때 한번 감독님 쓰러졌잖아요. 네, 맞아요. 건강도 이상이 있었는데 너무나 이제 모든 걸 다 혼자 책임지다 보면 그렇게 되거든요. 네. 김기태 감독은 혼자 다 책임지고 막 팀 밀어버리 또 오셨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책임져야 되고 또 신경 써야 될 부분을 나눠야 돼 사실은요. 수석 코치하고 나눠야 되는데 뭐 그래서 강으로 가는 감독이 있으면 또 보듬어 주는 수석 코치가 있는 반면에 그렇죠. 지금 이 조합은 굉장히 꼼꼼한 사람들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영현 감독이 그만큼 다 챙기지 못할 부분에서 김정준 수석 코치가 또 챙기는 그런 좀 굉장히 재미난 조합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선수들이랑 이제 다른 코치는 피곤할 수 있어도 굉장히 좀 재미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벌써부터 인터뷰부터 감독님과 야구로 경론하고 싶다고 하시던데요. LLK님. 근데 이게 저기 누구냐 염경엽 감독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수석 코치가 이 감독 말을 뭐 끄덕끄덕 이 수용만 하는 그런 수석 코치를 데려오진 않겠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이 의견을 나눠가면서 이 더 좋은 방법을 도출해 내겠다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궁금합니다. 안쌤이 보는 김정준 수석 코치는 어떤지 또 이런 얘기를 또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성격적인 거 외적으로 이제 분석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코칭에 있어서 또 선수들이랑 또 이제 소통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지도 좀 궁금합니다. 글쎄요, 뭐 그동안 전력 분석만 했잖아요. 근데 분명히 코치로서의 그 역할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코치거든요. 그런 사람이었고 그리고 준비가 참 많이 돼 있는 사람이죠. 네네네. 네, 항상 지금 계속해서 뭐 해설도 했지만 팀에 들어갔을 때 전력 분석 같은 경우 우리 전력 분석이 이제 바로 그 팀 선수들의 그 경기력과도 연관돼 있거든요. 그렇죠. 뭐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뭐 잘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또 잘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종범 코치에 대한 이야기도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종범 코치의 보직 이 어디로 좀 가게 될까요? 이군 총괄 코치 하다가 이제 또 다른 보직을 맡을 게 좀 있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참 저도 굉장히 궁금한 점인데 네. 이정범 코치가 지금 1군 감독으로 어디든지 한번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현장에 계신 이제 시간이 네. 좀 이제 많아지긴 했거든요. 오래되긴 했거든요. 네. 글쎄요, 뭐 그 감독으로 가기에는 너무 무거워서 그런가? 팀들이 그냥 선뜻 이렇게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LG로 본다면은 이정범 코치가 굉장히 좀 어떻게 좀 동떨어진 느낌? 아하. 팀하고 네.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뭔가 확실하게 보직을 준 것도 아니고 굉장히 어정쩡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나는 그 이정범 코치에 대한 그 예의가 좀 아니라고 봐요. 예의가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니 그 결정을 지어줘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혼자 알아서 결정해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까 채팅창에서도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뭐 나가라고 등 떠미는 거 아닌가요? 이런 네. 얘기들도 있었고 지금 역시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도 부흥 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확실하게 사실은 해줘야 돼, 그렇잖아요. 네. 아니 지금 뭐 보직은 고민 중이다 이런 거는 약간 그 느낌 나잖아요. 그 책상 빼놓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했었는데 이 감독으로 부름을 받지 못하는 이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너무 무게감이 있어서 너무 스타 감독이어서 색깔이 진해서 뭐 이런 뭐 그런 느낌이 좀 있죠. 근데 사실은 이제 여태까지 뭐 스타 감독들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이승엽 감독도 새로 나왔고 또 이제 다른 팀에서 감독을 하는 경우 이제 선동열 감독도 해태 레전드지만 또 삼성에서 또 감독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최근에 보면 이제 약간 그 프론트 야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프론트와의 그 사실 소통도 중요해요. 그래서 프론트 쪽에서 팀을 전체적으로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데 거기에 맞는 감독을 찾기 뭐 이정범 감독을 모시게 되면은 아마도 그런 부분이 좀 껄끄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네. 안 하는 경우도 뭐 있는 것 같고 아하. 사실 뭐 제가 구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런 부분도 좀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또 라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이병규 감독이죠. 현재는 이제 질론 코리아 감독이고 이제 박진만 감독과 또 이제 함께 하게 됐는데 박진만 감독과 이제 수석 코치로 또 이제 네. 이 호흡을 또 맞출 예정입니다. 삼성 수석 코치로. 이 이병규 감독도 이제 삼성으로 또 넘어가면서 그동안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LG에서의 이 좋았던 지도력을 또 어느 정도 인정받은 그런 느낌인데 이종범 코치의 거취도 좀 빨리 결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김종준 전력 분석 팀장 이제는 또 이제 수석 코치로 LG 트윈스의 수석 코치로 이제 가게 됐는데 내년 시즌 사실 이제 류지현 감독 체제에서 이제 염경엽 감독 체제로 변화가 됐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가장 크게 달라질 것 같으신지 궁금하거든요. 예전에 이제 그 키움에 있던 윤성민 타자 네. 기억하시죠? 유격수로 한번 이렇게 변신을 한번 시도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안 될 줄 알았는데 연습 과정을 보니까 그 캠프 때 괜찮더라고요. 뭐 경기에서는 좀 못 쓰긴 했지만 저 지금 굉장히 시급한 부분은 LG가 이루수 쪽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누군가 하나를 변신시켜서 만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구단에서 뭐 좋은 뭐 선수를 뭐 영입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준 수석 코치와 영경엽 감독이 또 한번 뭔가 만들어내지 않을까. 그래요. 차명석 단장도 이제 앞으로는 외국인 타자들 포지션 구애받지 않고 지명 타자로 써도 되니까 타격 잘하는 선수로 데려오겠다. 이거 만들어내겠다. 국내 선수들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냥 가서 제일 잘하는 타자 데리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요. 자꾸 이제 이루수 데려오려고 하다 보니까 선수 구하기가 힘들더라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이루수는 이제 국내 선수들로 또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JEON님이 헐렁 느슨한 거 잡으려고 족치는데 일가견이 있는 꼼꼼쟁이들 모으는 건가요? 박경환, 김정준의 염감독까지 이런 얘기 이런 의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 뭐 물론 이제 LG 선수들도 다들 프로이고 정말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지만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좀 도련님 느낌 이런 게 있었는데. 느슨하진 않던데. 느슨하진 않던데 어쨌든. 그런데 네. 어쨌든 뭐 좀 더 그 조인다는 느낌에서는 그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이 학생주임 스타일이잖아요. 학생주임 네. 스타일로 이렇게 딱 잡아주는 학생 주임 너무 많다. 너무 학생주임인데 3명이 돼가지고 LG 선수들 조금 약간 이제 내년 시즌 죽었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좀 운동만 해야 되지 않나. 피곤하겠는데. 그런 얘기를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가운데 또 이제 LG 트윈스 선수단에도 역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 차우천 선수가 결국에는 LG 트윈스에서 방출이 됐는데요. 2020 시즌 7월에 이제 어깨 통증을 호소를 했고 두 번째 FA 자격 1+1 총액 20억에 LG에 잔류를 했는데요. 지난해 6월에 복귀했다가 이 국가대표까지 승선을 했습니다. 올림픽 마친 뒤에 어깨 부상 때문에 또다시 이탈을 했고요. 1년 가까이 재활, 지난 9월 퓨처스 리그에서 2경기 무실점을 거뒀습니다만 결국에는 이제 1군 무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LG에서 방출이 됐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차우천 선수 여기에서 또 이제 끝이 날지 아니면 다른 팀에서 좀 데려가는 팀이 있을지 또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참 선수가 진짜 부상 때문에 공을 못 던지는지, 네. 던질 수 있는지. 던질 수만 있다면은 경험도 있고 그래도 불펜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선수거든요. 네. 어느 팀이든 한번 차우선 선수가 공을 던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확인 절차는 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우선 선수가 여기서 은퇴하기는 조금 아쉽고 애매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딘가에서는 한번 차우선 선수가 던질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만 한다면 충분히 은퇴 안 하고 한 번 더 시즌을 가져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경험이 또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올림픽 얘기를 지금 이제 채팅창에 또 하십니다. 작년에 김경문 감독이 차우천 올림픽 데려간 게 결국에는 또 이렇게 됐다. 톨미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이제 좀 상태가 좋지 못했었는데 또 잠깐 또 잘했었잖아요. 게다가 또 이제 자완 투수이다 보니까 귀한 자완 투수다 보니까 또 데려갔었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또 LG 트윈스도 이렇게 이 선수단의 변화가 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각 구단에서 방출되는 선수들 또 많이 있잖아요. 이런 선수들 중에서 사실 옥석 가리기 영입을 해서 좀 재미를 볼 수 있을 만한 선수들이 또 많이 있겠지만 이게 사실 또 팀 전력에 크게 도움이 되나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토브리그의 사실 이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팀에 맞는 선수, 우리 팀에 가장 필요한 선수,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제일 잘하는 선수 데리고 오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에서는 딱 맞춤형이 돼야 되거든요. 맞춤형. 예, 맞춤형. 우리 꼭 이 선수가 이런 부분의 선수가 필요하다. 그런 맞춤형이고 뭐 어떻게 본다면 집을 짓는다고 보면은 맞은 마무리 작업 뭐 틈새에 막는 그런 마무리 작업이 되고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는 기둥 뿌리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팀에는 이러이러한 선수, 이런 맞춤형 선수가 필요하다면 분명히 뭐 가능성이 있죠. 내야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타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정말 왼손 투수볼을 잘 친다, 뭘 잘한다 이런 맞춤형 선수들이 아무래도 방출되더라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 대표적으로 딱 기억나는 선수 지금 한국 시리즈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던 이용규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은 이제 한화 이글스에서 다소 이제 기회를 받지 못하고 이제 나왔을 때 키우미오로 딱 데려가가지고 정말 그렇죠. 정말 베테랑의 역할도 잘해주고 있고 외야수로서도 여전히 경쟁력 있는 모습 맞아요.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는 경쟁자 많고 그리고 젊은 선수들이 뭐 경기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나이 든 선수에게 이제 기회가 잘 안 가니까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겹치지 않는 그런 선수가 있다면은 분명히 데려와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역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우천 선수 이제 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지금 내주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이게 어깨이다 보니까 투수에게 또 어깨 부상이 또 2차례나 있었다 보니까 좀 쉽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깨 부상이다. 쉽지는 않아요. 뭐 어렵겠죠. 어려우니까 또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쉬우면은 뭐 방출됐겠어요? 하긴 그게 쉬웠으면 LG도 네. 그냥 품고 있었을 그렇죠. 텐데. 어려우니까 방출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장선 선수가 다시 한번 재기를 노려봐야 되는 거고 네. 어려운 거 만들어 가야죠. 맞습니다. 지금 뭐 롯데자이언츠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각 팀에서 방출된 선수들 잘 이제 모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이 불펜 자원 혹은 이제 투수 자원들 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좀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로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 여러 장 이렇게 딱 사서 모아서 이 긁어보는 그런 이제 정규 시즌을 하다 보면은 성공적인 이 케이스들이 나올 수도 있죠. 팀이 바뀌고 코치가 바뀌고 감독이 바뀌면 거기 쓰임새에 따라서 다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선수가 이 팀에서는 내 능력치를 발휘 못했는데 여기 와서 또 자기 능력치를 새롭게 알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모르는 거예요. 맞습니다. 재활 기간이 근데 너무 길었던 게 독이 된 것 같다. 또 세라피모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주셨고 차우찬 가능하면 다시 삼성 가고 싶을 거예요. 또 힐러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성도 재활 시스템 좋죠. 이런 말씀까지 또 해주셨습니다. 과연 이 차우찬 선수 또 한때는 리그를 주름 잡았던 최고의 자완 투수이니만큼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또 한번 재기에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구 끝나면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안녕 스탠님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또 참 다사다난한 2022 시즌 KBO 리그가 이렇게 또 마감이 됐습니다. 위원님은 올 시즌 딱 이렇게 보시면서 좀 소회 한 시즌 소회 또 말씀해 주신다면 또 어떠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선수들이면 욕할 거예요. 140대이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는데 선수가 아니고 지켜보는 입장에서 시즌 너무 짧다는 생각. 너무 짧다? 경기 더 할까요? 질른 코리아 봐야 되겠죠? 네, 질롱 코리아 합니다. 네, 질롱 코리아도 봐야 되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야구 팬분들께서는 정말 즐거운 한 시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그 내년 4월까지 뭐 기다리지 않아도 WC도 있고요. 하긴 맞네. 이제 WBC 이제 내년 3월 달에 또 이제 개막을 합니다. WBC도 있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이제 질롱 코리아 조금 있으면 또 시작을 하니까 각 팀의 또 이제 유망주 선수들 혹은 이제 기회를 더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선수들이 또 많이 갔잖아요. 이제 교육 리그 차원에서 그렇죠.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이제 그 좀 이런 건 바뀌어야 돼요. 네. 연습구장이라든지 2군 구장을 피수구장을 좀 이렇게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 연습하는 거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이제 개방을 안 하거든요. 좀 귀찮더라도 구단에서 좀 도도 좀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또 뭐 이렇게 보안 요원도 좀 필요하고 그렇겠지만 자꾸 이제 팬들이 소통할 수 있게 와야 되거든요. 감독이 자꾸 선수하고 소통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아, 그렇죠. 우승을 해야지 왜 목표가 소통이 되면 안 되는데 구단은 팬들하고 소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와서 볼 수 있게. 저희 그런 거 있잖아요. 감독 되는데 목표가 뭔데 선수와 소통 얘기하는 건 좀 그래요. 이거 진짜 저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하긴 그렇네. 아니 감독이 와가지고 소통할 거면 아니 소통은 홍보 담당자가 하면 되는 그렇죠. 건데 구단하고 팬들하고 소통을 하고 감독은 이제 우승을 만들어내야죠. 아 맞습니다. 감독은 이제 우승을 하고 성적을 내고 우승을 하고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소통은 이제 구단에서 또 알아서 하는 걸로. 구단과 저 팬들의 소통을 하면서 그 경기장, 연습장 좀 개방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습니다. 비시즌 기념 스토브리그 1화부터 16화까지 몰아보기. 요것도 이제 좋은 스토브리그를 나는 방법인 것 같고 질롱 코리아 보고 그 다음 WBC 그리고 스토브리그 즐겁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번에는 또 이제 FA 이 스토브리그에 역시 뭐 대여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양의지 선수를 또 대표해서 각 팀의 이제 포수들 이 대형 포수들이 과연 어디로 가게 될지도 굉장히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이기 때문에 스토브리그도 꽤나 또 재미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서영님께서 안쌤 앱은 언제 출시되나요? 또 이거 질문해 주셨어요. 언제 나오나요? 15일에 네. 등록을 하면요. 네. 그 심사 기간이 있어요. 심사 기간. 적게는 2, 3일에서 네. 한 달도 한다는데요. 그래도 한 15일에 저희가 등록을 하면 25일쯤에는 그 플레이스토어에 나오지 않을까요? 올해 요번 달 말쯤에는 또 나올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브런치 이제 끝나는가요? 이렇게 아닙니다. 요번 주까지는 저희 금요일까지 하고요. 14일부터는 이제 매주 월요일, 목요일 두 차례 주에 두 차례 정도 이제 진행을 또 하게 됩니다. 저희 비시즌에도 또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또 이 브런치에서 또 다룰 수 있으면 질롱 코리아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할 테니까 이 질롱 코리아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최강야구 봐야겠네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위원님 보셨죠? 네. 김성근 감독님이 최강야구 감독님으로 오셨더라고요. 네. 이 정근우 선수 어떡합니까? 참 못 도망가요. 도망가면 꼭 감독님 또 오시더라고요. 진짜 2년. SK 있을 때도 김성근 감독님이랑 네. 하고 하나로 가도 이제 김성근 감독님이 이제 오시고 은퇴해도 오시고. 은퇴해도 이제 예능으로 또 찾아오시고 네. 이 진짜 인연이다 인연. 네. 이 정도면 김성근 감독님이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도 궁금합니다. 우리 아드님은 참 잘 도망가는데 네. 다른 선수들이 못 도망가. 그러게요 맞습니다. 기대 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근우 야간 평고 준비해 또 평고하시겠네 또 이런 얘기. 김성근 감독님도 오고 이제 이대호 선수도 또 합류했다라는 또 얘기가 나왔는데 많이 또 이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야구 팬들의 이 갈증을 그래요. 해소해줄 또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나오는 건 참 좋은 거죠. 뭐 저거 보면 되겠네요. 저거 야구인데.
잘하더라고요 또.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잘하고 또 이제 브런치에도 비시즌에도 역시 주에 2차례 정도 방송을 하니까요. 브런치도 또 잊지 말고 또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시즌부터는 좀 방송 플랫폼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뭐 네이버 TV 혹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도 같이 송출하는 방법을 또 고려 중이니까요.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강야구 이대호 영입설 사실 그 인스타그램에 또 올라왔더라고요. 근데 뭐 투수로 준비를 한다라는 이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대호 선수의 투수 등판. 아니 은퇴도 했는데 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나? 난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대호 선수가 그 투수였잖아요. 그렇죠. 어릴 때는. 네. 투수의 꿈을 아직 버리지 않았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은퇴하고 나서도 내 마음대로 한번 야구했으면 좋겠어요. 아 그래 지금 은퇴하고 나서 바로 그 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타격감이 살아있는 상태로 타석에 들어서면 이거는 반칙이다 반칙. 네. 투수로 나오니까 이게 또 예능적인 요소가 좀 더 가미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치디님 2연속 쓱 적중 야자랄 등극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치디님 승패 예측 결과 총 승차 몇인지도 또 궁금합니다. 서영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아무리 많아봤자 뭐 플러스 4 정도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4, 3 막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한 시즌 내내 참 고생 많이 하셨었던 것 근데 같습니다. 김성훈 감독님이 네. 예능감이 있어요. 그니까요. 지금 네. 뭐 예능에 왜 나오시나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니요, 저기 그 너무 이렇게 현장에서 진지했을 때만 보셔서 그렇지. 그 사석에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분이시거든요. 그쵸. 그리고 저도 예능 나오셨을 때도 몇 차례 봤었는데 예능 나오실 때는 그렇게 진지하게 또 안 하시더라고요. 네, 최강야구에서는 또 이렇게 재밌게 또 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네. 될 것 같습니다. 투수하면 배 뒤로 디셉션 하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과연 어떨지 저도 굉장히 좀 궁금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또 오랜만에 이 안경혁 위원님과 또 40분 한번 달려봤습니다. 이렇게 정규 시즌 마무리 이 한국 시리즈를 또 마무리하는 장면 또 이제 안경혁 위원님과 함께 했는데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한국 시리즈 보시면서 이 개인적인 감정 이 많이 또 밟아보신 무대인데 이 볼 때마다 또 어떠세요? 좋겠다. 좋겠다. 저런 경기하면 좋겠다. 재밌겠다. 할 때는 조금 두려움도 있었지만 나중에 그때 기분을 아니까 네. 타석에 들어갔을 때 설레임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까 참 저기 경기하는 선수들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돌이켜보니까 그때 참 그리웠다 좋았다 뭐 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그러네요. 선수들도 지금 현재 뛰고 있는 선수들도 당장에는 너무나도 부담감이 되고 또 두렵겠지만 특히 이제 키움 선수들도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마지막에 실책 나오는 부분에서 하지만 그 순간이 정말 이 커리어에 있어서 빛나는 그런 순간 아니겠습니까? 참 좋을 때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또 이렇게 저희가 40분 동안 좋은 얘기 정말 나눠봤습니다. 저희는 그럼 또 내일도 역시 방송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번 주는 목요일, 금요일까지 쭉 방송하고 다음 주부터 이제 주 2회로 전환되는 거니까요. 또 착오 없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이만 물러가 보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